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고한반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이루원 강사라고 합니다. 여러분께 영어 사관학교 1차 시험의 영어의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일단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올해 7월 28일 날 치러졌던 1차 시험에서 가장 국어, 영어, 수학 중에서 가장 변별력이 높았던 과목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영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원점수 85점에 대해서 영어의 표준 점수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 말인 즉슨 영어가 시험의 당락을 결정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올해 영어 시험이 그렇다면 작년의 영어 시험에 비해서 어려웠을까요? 영어 강사인 제 입장에서 볼 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절대. 그렇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바로 저는 수능이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사관학교 1차 영어 시험과의 사실상의 차이점들이 굉장히 많이 많아졌고, 그리고 학생들의 대비 수준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수능과 절대평가가 된 수능과 그리고 사관학교 1차 영어 시험이 어떻게 차이를 갖고 있는지, 그 작은 차이들을 잡지 못하면 결국은 사관학교 1차 영어 시험에서 고득점을 거두지 못할 텐데, 그걸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작은 차이 첫 번째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학생들의 점수를 바라보면서 사실은 가장 크게 느끼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독해 속도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내년에 사관학교 1차 시험을 대비하는 여러분들께서 영어의 독해 속도를 분명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이건 절대로 고득점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자, 이유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수능 영어 같은 경우에는 듣기평가 17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한테 이걸 실제로 물어보면 듣기평가를 들으면서 사실은 독해 문제를 출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여기는 수험생들이 공감을 할 거예요. 좀 쉽다고 말하는 일치 문제를 풀고요. 좀 쉽다고 말하는 분위기 심경 문제를 풉니다. 사관학교 시험 문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듣기평가가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대화형 독해 문제 6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사실상 이 문제가 학생들이 독해를 한다고 했을 때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리냐를 물어보냐면 보통 1분 정도는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독해라고 분명히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사실상 독해 문제가 수능 같은 경우에는 28문제인데 사관학교 1차 시험은 28문제가 아니라 45문제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압박감이 아이들에게 존재합니다. 두 번째는 말이죠. 이 28문제에서 45문제가 늘어났으면 분명하게 17문제일 텐데 나머지 대화형 6문제를 빼고 11문제는 쉬운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게 아니라, 물론 쉬운 문제로 출제도 됩니다. 중심 내용 문제 같은 경우에는 8문제에서 9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쉬운 문제도 출제가 되지만, 분명한 건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낄 만한 어휘 문제 한 문제에서 4문제로 늘고요. 그 다음 어법 문제, 수능에서 어법 문제 단 1문제 출제됩니다. 굉장히 비중이 작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사관학교 시험 문제는 4문제입니다. 그리고 점수도 무려 10점이죠. 이런 차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빈칸 추론도 1문제 더 출제가 되고요. 장문 독해는 무려 2지문이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이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감을 느끼기 분명하고요. 실제로 어떤 게 존재하냐면, 수능은 모의고사는 1등을 맞는 친구들이 사관학교 1차 시험을 보게 되면 다 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문제 자체를 다 풀어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지문의 길이가 미세하지만 분명하게 길이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 더 큰 것은 국어, 선생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듯이 영어 같은 경우에도 연계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본 지문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낯선 지문이 출제가 되고, 따라서 아이들은 그 낯선 지문에 대해서 정말로 실제적인 독해력을 증명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요 독해 속도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걸 과연 내년 1차 시험까지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사관학교 올해 사관반을 끌었던 영어 강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독해 속도 자체가 향상이 돼야겠죠. 물론 예를 들어서 문제 자체를 많이 풀다거나 extensive reading이라고 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문제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저는
내년 사관학교 1차 시험을 목표로 하더라도 독해 실력 자체를 정말 눈에 비약적으로 띌만하게 올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상 외국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문제 해결의 속도를 향상시켜야 됩니다.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독해 속도가 비약적으로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빨리 푸는 학생들과 그리고 문제를 느리게 푸는 학생들의 차이는 사실상 정답을 빨리 고르느냐에서 차이가 납니다. 선지에서 어떻게 하면 고민하는 시간을 세이브할 것인가. 이게 사실은 여기 계신 수험생들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시험 중간에 시간을 많이 썼다. 이 문제가 그렇게 정말 극강으로 어려웠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왜 거기서 시간을 많이 소비했을까? 보기에서 엄청난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관학교 1차 시험에서 시간을 어떻게 하면 세이브할 수 있을 것인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 능력 자체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문제를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릴 건데요. 자, 중심 내용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관학교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8에서 9문제가 항상 출제가 되고요. 첫 번째 단계는 여기에서 1분대 안에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1분대 안에 중심 내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가 첫 번째 관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올해 나왔던 시험 문제 중에서 가장 학생들한테 고민을 많이 줄 만한 문제를 가져왔는데요. 이 문제는 문장을 연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부분이죠. International firms need to know about the qualities of aspects of education이라는 문장이 나왔을 때 이 문장은 사실상 작가의 주장을 담을 수밖에 없는 문장입니다.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필요하다는 건 누구 생각이죠? 작가의 생각이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작가의 생각을 담고 있는 이 문장에 포커스를 맞춰서 답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답이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 많은 문장들을 읽어 내려가면서도 어떠한 문장이 중요한 문장이고 작가의 생각을 담고 있는 문장인지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고 그걸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 선생님 그런 부분을 바로 수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이게 마치 자신의 것처럼 체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런 건데요. 자, 순서 문제는 아이들이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순서 문제도 사실은 작년 수능과 똑같은 경향성을 가지고 한 지문은 연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한 지문은 지시대명사를 활용하면서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여러분 앞에 30초 안에 풀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세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죠.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요. 지문도 똑같은 방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간단한 건 이 지문은 첫 번째 박스의 문장은 아이들의 식욕이 아이들의 성장 속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this라는 게 나오죠. This happens, everybody loses니까 모든 사람이 손실을 겪는 this가 나와야 되는 거죠. 박스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제껴야죠.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That concern이라고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 걱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부모들이 아이들로 하여금 더 많은 것들을 먹게 할 만한 걱정인데 그러한 걱정도 아직은 나타나 있지 않죠. 그럼 빨리 제껴야죠. 세 번째는 this rate라고 하는 건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성장 속도. 이 성장 속도와 아이들이 연결을 매치할 때 첫 번째 단계를 풀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문을 읽어내려 감에 따라서 분명히 이 부분에 아이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왜 이렇게 밥을 먹지 않지라고 걱정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칸성을 보는 순간 B의 칸성과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럼 사실상 답은 나온 겁니다. 이렇게 풀어 나가셔야 합니다. 물론 이 나머지 디스라는 부분도 B에 존재하죠. 하지만 우리가 사관학교 시험 문제를 풀 때 모든 것들을 다 순서 문제에서 해결하고 의미 파악을 하고 순서를 맞춰 나가야 될까? 그렇다면 이미 승부는 결정 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푸셔야 되는데 분명한 건 이 논리적인 전개 방식 아니면 논리적인 문제 해결 방식을 한 번에 자기 걸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전혀 다른 문제죠. 연습을 충분하게 하셔서 체화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문장 삽입 문제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패턴입니다. 자, 그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군대에서 화학적 기술을 채택할 만한 그런 기술들을 분명하게 앞에서 나와야 that prompt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뭘까요? 화학 기술을 채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건 반드시
이런 뒷부분은요, 그런 화학기술이 나와야 되고요. 그럼 그 부분 사이에 분명히 답이 존재하겠죠. 박테리아에 감염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는 순간 군대가 화학기술을 개발하게 된 배경으로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겠죠. 그렇다면 답은 앞쪽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분명하게 underwear이라고 하는 게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만들어질 때 캐치를 해야겠죠. 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연습했을 때 우리는 어떤 장점들을 가질 수 있느냐? 바로 이런 거죠. 뒷부분을 읽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을 세이브해야 결국에는 독해 속도를 자체를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명하게 논리적으로 시간을 세이브해 나가면서 정확하고 선지에서 고민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은 중요한 순간의 어휘량의 차이가 사실은 영어 시험의 점수를 가를 수 있습니다. 이게 사관학교와 수능 시험이 갖고 있는 정말 큰 차이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의 수능은 필요한 어휘량이 5,000단어면 충분하다고 말을 합니다. 최근의 수능은 고난도 어휘, 단어의 어휘를 주석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EBS 연계 단어와 시중에 나와 있는 단어식들 정도만 섭렵을 하면 대비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더 그게 심해졌죠. 하지만 사관학교 영단어는 고난도 영단어뿐이 아닙니다. 사실은 앞에 대화형 문제에서는 회화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회화 문제를 포함해서 단어 수를 2,000단어 정도는 분명히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단어가 결국에는 사관학교 영어 시험을 가를 수 있다고 하는 게 2016년에 나왔던 대화 문제 3번 문제입니다. orchard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사실상 대부분의 학생들이 orchard라는 단어를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과수원이라는 뜻이고 그때 당시에 아이들의 3번 문제란 말입니다. 3번 문제면 굉장히 아직 긴장감이 풀리기 직전이죠. 모르는 단어가 나왔는데 대화 문제는 분명히 쉬운 문제인데 앞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압박감이 굉장했겠죠. 만약 과수원이라는 단어를 알았다면 과수원에서 벌어지는 그 대화의 내용을 봤을 때 손쉽게 캐치하고 선지에서 고민을 하지 않으면서 시간 세이브하면서 넘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단어, 사관학교 시험을 내년 준비하시려면 분명하게 2,000단어 이상 정도는 고난도와 회화 영어 단어들을 분명하게 더 습득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문법에 대한 탄탄함이 승부를 가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관학교 어법 문제는 4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점을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능은요, 한 문제죠. 사실 한 문제 놓쳐도 절대평가로 바뀐 시점에 있어서는 1등급을 맞는 게 충분합니다. 하지만 사관학교 10점은 버리면 사실상 승부를 가르는 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요, 사관학교 시험이 수능 같은 형태와 약간 다른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수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여러분들께서도 문제를 푸셔서 아시겠지만 수능 어법 문제는 사실상 해석을 거의 안 해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문장의 구조만 볼 줄 알면 정확하게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이지만 사관학교 시험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지문의 경향성을 파악하면서 그 지문과 그 어법의 개념을 연결시킬 줄 알아야 사실상 풀 수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조금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문법이 과연 탄탄하다는 건 뭘까요? 첫 번째는 여기서 지금 문법이 그렇게 선생님 저는요 문법이 너무 약합니다. 저희 학원에 오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상태로 들어옵니다. 정말로 많은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들어오지만 올해 문법 문제 4문체를 다 맞춘 학생이 대부분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빠른 시간에 맞췄다고 보통 와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이유는 뭘까요? 문법 문제는 특히나 사관학교 어법 문제는 나올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나올 개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을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냐면 단순하게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어떤 형태로 나와도 나의 것으로 풀어낼 수 있을 정도로 체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탄탄하다고 하는 건 결국 굉장히 많은 문법적 지식들, 용어들, 어려운 용어들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암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평가원이 중요시하는 그런 개념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걸 정말 자기 것으로 체화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이걸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은요. 고난도 유형.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11문제가 증가하면서 고난도 문제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그렇다면 시험의 점수를 가릴 수 있는 건 바로 그 고난도 문제일 겁니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장문 독해에서 사실은 조금 어려움을 느꼈다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휘 문제가 한 문제에서 네 문제로 출제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빈칸 추론 문제도 한 문제가 더 늘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작문 독해도 네 지문 8문항이죠. 이 가운데는 역시 빈칸 추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고난도 트레이닝할 필요가 분명하게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에 사관학교 1차 시험을 분명하게 올해와 같은 실패를 겪지 않으려면 분명하게 고난도 연습에 대해서 특히나 어휘 문제나 특히 빈칸 추론 문제, 수능 같은 경우에는 빈칸 추론 문제가 사관학교 시험 문제에 비교해서 오히려 사관학교 시험 문제의 빈칸 추론 문제는 수능의 시험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충분히 도전했을 때 해볼 만한 문제라는 거죠. 그런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트레이닝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른 시기에 하셔야 체화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학습의 방향성을 정리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독해 속도는 독해 속도 자체를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것들을 분명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휘력인데 고난도 어휘가 결정적 순간에 승부를 가를 수 있기 때문에 어휘에 있어서만큼은 양보하지 말고 이 단어가 중요하고 이 단어가 많이 나오고 이런 게 사관학교 시험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나올 때마다 체크하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어법 문제. 네 문제가 출제가 될 뿐더러 그 다음에 체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법에 대한 이런 개념의 인식과 그 다음에 분명한 건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안다는 것과 저는 강사로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건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고난도 문제인데 고난도 문제 역시 집중적으로 트레이닝을 통해서 반드시 익숙함으로 만드셔야 될 겁니다. 경찰대 시험 문제는요. 사관학교에서 조금 더 각각의 분야들이 더 심화됐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특히나 가장 많은 편차를 보이는 부분이 어휘 파트입니다. 경찰대 어휘는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찰대 어휘를 실제로 보려면 편입시험이라고 하는 그 교재에 나온 대부분의 만 단어 이상 정도를 적어도 자기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어휘 문제가 동의어를 물으는 문제가 정말 문장을 주지 않고 단어만 나열해서 동의어를 고르는 문제들이 실제로 앞쪽에 출제가 됩니다. 아이들이 이 부분부터 사실은 굉장히 많이 혼란함을 겪습니다. 그래서 경찰대를 만약 마음속에 두고 계신다면 어휘에 가장 많은 포커스를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어법 문제도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건 뭐냐면 아까 국어선생님께도 말씀하셨지만 경찰대는 이 모든 문제를 70분이 아니라 60분 안에 풀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독해 속도의 가장 큰 것을 요구하는 문제가 경찰대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경찰대 영어 시험 문제가 극강으로 어렵냐?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속도의 차이인 거죠. 어휘의 차이인 거고. 자, 저희 광명쌤 기숙학원에서 저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놀라는 편인데 처음에 들어왔던 문법의 개념도 사실은 탄탄하지 못한 상태에서 들어왔던 친구들이 왜 45%의 합격률을 갖고 그 다음에 특히나 얼마 전에 발표됐던 공군 우선 선발에서는 90% 이상의 학생들이 합격했습니다. 저도 강사로서 자부심을 느끼지만 굉장히 궁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그런데 저는 아까 국어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공감했습니다. 저희 강사들이 학생들과 1차 시험이 되기 전까지 굉장히 많이 뒹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선배님들 볼 때마다 존경하는 부분 중에 하나지만 점심시간에도 양치를 하고 나서 바로 오는 학생들을 질문을 받아주고요. 그 다음에 질문하는 시간들을 정말로 아끼지 않고 학생들을 정말 실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와주려고 많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저 자체도 사실은 배우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시너지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꿈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결국에는 모인 학생들이 자신의 꿈들을 나누고 그리고 나서 결국 격려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더 많은 시너지 효과가 만들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호흡이 다르다는 거죠. 대부분의 재종반 학생들은 이 시점에서 내년 초반이면 수능 특강, 수특에 완전히 목숨을 걸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관학교 1차 시험 영어를 대비하는 친구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왜?
EBS 연계가 전혀 되지 않고 낯선 지문이 출제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 호흡을 빠르게, 그래서 결국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자신의 것으로 체화시키는 거, 그리고 분명하게 이런 작은 차이들, 수능과 사관학교 시험의 작은 차이들에 학원에서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리고 학생들이 포커스를 맞춰서 대비한 결과가 그렇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바깥에서 공부를 하신다 하더라도 분명한 건 수능과 특히나 영어 과목 같은 경우에서는 수능과 사관학교 영어 시험과의 분명한 차이점을 인식하시고 대비할 필요가 있으실 것 같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영어 과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